브라흐마 비슈는 비시바 신들이 드라비다족의 신들일까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그 찬드라굽타 그 자이나교에 기이한 그 기원전 3세기 왕 있죠? 나중에 뭐 자기 손자가 아슈카 왕 불교 받아들였던. 네, 그 찬드라굽타가 썰에 따르면 서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자. 근데 엄마가 찬드라굽타 엄마가 이 카스 제도에서 그 저 뭐죠? 제일 불가촉 청민 말고 더 제일 밑바닥이 그 수드라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카스 제도에서 제일 밑바닥이 수드라인데 예, 수드라에도 포함되지 않는 게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랬을 때 예, 어떤 의미냐면 이 수드라들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농노라고 하셨잖아요. 이 농노라는 칭이 가만 보면 처음에는 아리안족 내에서도 같은 아리안족이었고, 예, 그냥 직업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착을 하게 되면서 예, 이들이 사실은 누가 농노하고 싶어서 농사 짓고 싶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분홍이 되겠지만 재능이 있어서 대부분은 재주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그냥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리안족 내부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뭐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신관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괴력을 발휘해서 인드라 같은 크샤트리아 전사 계급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상인 바이샤 계급에서 또 상인 계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상인이 되거나 이렇지만 대다수는 무능해서 재주가 없으니까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 일부야 농사 또 잘 짓긴 하지만, 예, 그러한 사람들이 드라비다족하고 결혼하고 같이 생활하죠. 드라비다족에서는 반대로 드라비다족에 과거에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을 텐데, 예, 이쪽하고 우리 조선시대 후기 때 쌍놈하고 양반이 몰락한 양반과 돈 버는 쌍놈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세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드라 볼 때는 이 보통 우리가 드라비다족이나 이 타밀족들을 다 수드라로 보는데 아니다 이거죠. 인드라는 혼혈이라고 봐요. 수드라를. 수드라. 그 바이샤, 크샤트리아 이쪽은 덜 순혈됐다, 그러니까 덜 혼혈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층들이 쪽수가 작은 거야 이 자체는. 나머지들은 같은 아리아나이지만 이 저쪽에 드라비다족이나 타밀족의 전직 왕족, 몰락한 귀족들하고 결혼한 거야. 거기 혼혈이 탄생한 게 수드라다 이거 말하자면. 그래서 수드라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신들이 드라비다족의 것인지 아니면 아리안족의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대체로 그냥 아리안족의 신이다라고 지금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인드라 볼 때는 그냥 섞인 거라고 저는 봐요. 섞이면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애가 아무리 저 아리안족의 귀족으로 태어나더라도 예를 들면은 찬드라굽타처럼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수드라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됐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나 생각이 좀 깨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신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인기 있는 신을 찾다 보니까 시바를 원래 드라비다 신인데 이렇게 아리안 신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뭐 시대정신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본래 그거는 지금 대체로 정설은 그냥 아리안족의 신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드라비다 신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인드라와 시대정신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리안 신일 수도 있지만 인드라 볼 때는 아리안과 드라비다족들의 혼혈 과정에서 뭔가
아리안들이 그 드라비다족의 그 타밀족의 그 윤회 개념을 차용하듯이, 예, 원래는 시바가 그냥 정령에 불과했는데, 동네, 한국으로 얘기하면 동네 어귀에 있는 성황당의 어떤 조그맣게 모셔지는 신이었는데, 예, 아리안이 저거 재밌다 하고 키운 것일 수도 있다. 인도에는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어요. 3억 3천만 개. 신만. 예, 그와 비슷한 예가 일본에 보면, 일본은 걔네 뭐죠? 그거 만들잖아요. 그거 보면은, 살아있는 인간을 죽었을 때 이렇게 모시잖아. 자기 조상도 아닌데, 예. 그런 것처럼 인도하고 비슷해요. 예. 일본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일본의 예? 신사들 보면, 예, 고양이 신도 있고, 예,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일본에 저기 갔을 때 보니까 개구리 모신 신사도 있더라고요. 개구리. 그런 식으로. 예. 개구리 뭐 이런 거. 동물도 이렇게 신으로 떠받드는데 인간이라고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이러한 어떤 현상은, 예, 아리아 쪽의 유목적 현상이든 드라비안 쪽의 어떤 자연신적이나 둘 다, 예, 애니미즘 토테미즘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리슈나가 건푸르다라는 뜻이고 드라비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물론 근데 언어로 단어만으로 보면은, 예, 생각할 게 많아요. 예, 저게 좀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한국어하고 타밀어가 비슷하고 무슨 뭐 말 비슷하고 뭐 이럴 때 오늘날의 말과 한국어도 오늘날의 말과, 예, 오늘날의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오늘날 의미하는 것과 과거에 의미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예,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좀 어설프게 인드라가 지금 얘기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없잖아요. 최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드라가 말씀드릴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진짜 주인공은 기계가 아닐까. 심슨 미래의 기계의 노태가 된 기계. 근데 이제 매트릭스에 보면 스미스 요원이 고문하면서 걔 누구지? 네, 그 친구 고문하면서 그러잖아. 인간 족속하고 가장 닮은 족속이 뭔지 아냐? 기계 입장에서. 네, 바로 바이러스야. 기생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기계도, 예, 인간의 생체 에너지에 기생하고 있잖아. 기계도 기생하고, 예, 그 영화에서 매트릭스에 표현된 인간이나 바이러스나 기계의 공통점은 기생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려지지가 않고 있죠. 만약 바이러스의 기원이 확실히 밝혀진다는 건 그만큼 인류의 기원도 확실히 더 명료해지게 밝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류와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로, 예,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회주의 페론 바이러스 시대에. 그렇고요. 자, 타블렛 보시면 되고, 물.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윤회가 먼저냐, 뭐 영혼이 먼저냐면 영혼이 먼저고, 네, 윤회는 그 다음이고.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그 이전에 인도에서 처음 등장하기 전에 중동 전반에 그건 있었다. 네, 특정한 누군가가 크게, 예,
뭔가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간다. 살아있는 인간이 신이 된다. 별이 된다. 어떠한 식물이나 어떤 동물이 굉장히 똑똑하면 죽어서 인간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의 토템족의 부족의 용사는 나는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뱀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토테미즘이거든요. 뱀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런 식으로. 이게 토테미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시 41분이네.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겸손하라. 그리고 이 총을 못 만지게 하는 핵소고지. 이걸 보니까 인드라가 떠오르네요. 커바디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차원 정리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했어. 이것만큼 잘 정리돼. 수학적으로 차원 정리를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건 이게 참 좋네요. 촉근 이론이 왜 나왔나? 이 친구가 재밌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플랑크 함수 하면서 인간은 볼 수 없다. 신의 시공간. 이 친구가 인드라가 인공영혼 운운해서 인드라한테 씹힌 친구죠. 과학교를 믿으면 안 된다. 자유의지와 자동, 무의식. 얘기하면서 당신이 인공영혼 하는 거 보면 영혼이 없다. 그랬더니 누가 이분한테 전해줬나? 갑자기 이 친구가 신의 얘기를 많이 하네요. 어서오세요, 친구. 그래서 이 친구의 얘기. 앞에는 이제 지구 종말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 지구는 정말 죽었을까 하면서, 아니다, 인간은 과학기술로 극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드라 1억 명 서울론. 고층 빌딩을 많이 짓는 게 훨씬 더. 고층 빌딩을 많이 짓는 도심이 오히려 친환경이다. 아마존보다. 아마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조건을 갖춘 게 오히려 예를 들면 대륙주가 사는 지역, 대륙주가 사는 동네가 친환경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 현재 과학 수준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 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냐? 이거 뭐 기후 문제. 조던 피터슨, 이런 표정을 인드라가 많이 짓죠. 피터슨. 손흥민. 손흥민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미소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1분 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슈르바니팔이, 민족신이 뭐냐면, 아슈르거든요, 아슈르. 아슈르 제국의 그 민족신은, 최고신은 아슈르예요. 이름도 아슈르바니팔이잖아요. 근데 이 정작 아슈르바니팔이 믿었던 신은 금성신이에요. 이시타르.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까지는 전 세계 종교로서 목의 신화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부계가. 근데 이 세계 종교가 무너졌잖아요. 이시타르 종교가 무너진 겁니다. 어쨌든 이시타르가 원래 아카드가 만든 거지만, 어쨌든 이시타르는 자연신과 인격신이 나름대로 융합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낮에는 자연신, 저녁에는 인격신, 이런 게 어떤 이시타르의 양면성을 가진 이시타르의 목의 신이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만이 가능하거든요. 아빠는 구별 못해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목의 신화가 아슈르바니팔의 제국, 아슈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세계 종교가 깨진 거예요. 그 목의 신화도 깨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북의 신화, 아슈르 같은 민족신이, 유대교는 유대의 조상, 중국인은
공자가 그때 이제 아슈발리팔 도서관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민족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격신. 예, 유대교 민족신, 예, 중동의 민족신, 이란의 민족신, 조로아스터, 예, 인도의 인격신, 조상신, 중국에는 예, 공자의 조상신, 조상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족신, 조상신. 거기는 남자신이죠. 남성신. 예, 여자신들은 다 사라지고 예,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예, 마치 판타지 소설을 보면은 세계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예, 이 이슈타르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여성신은 다 이슈타르로 통해요. 그럼 왜 이렇게 이슈타르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그건 사르곤 대왕 때문이다. 사르곤 대왕이 예, 자기가 금성신의 어머니가 금성신이었다. 금성신 사제였나 뭐 금성신이었다. 뭐 이렇게 아주 구라치고 예, 자기 딸인가 그 사람을 예? 딸은 아니고 어쨌든 그 하늘신 얀 밑에 예, 하늘신 신전 얀의 안에다가 이슈타르 신을 예, 신전을 겹쳐버리는 바람에 예, 이슈타르가 마치 하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그런 신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수천 년 이어져 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세계 종교로서의 그 어머니신, 예, 모신 이런 역할을 이슈타르가 아슈르와리팔 때까지 있어 왔는데 아슈르와리팔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예, 전 세계는 예, 민족신으로 갈라섰다. 그리스는 그리스 민족신, 예, 북유럽은 북유럽신, 게르만은 게르만신. 예, 그 부계가 됐고 모신들은 점점 악마화됐죠. 루시퍼가 대표예요. 루시퍼는 금성이잖아요. 예, 악마화가 됐고 예, 처음부터 악마가 됐던 건 아니고 그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신학자들이 그것을 잘못 표기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이 이 모신들에 대해서 악마를 시도해가지고 예, 헤븐 앤 헬, 헬이 원래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게 헬이에요. 헬, 구멍. 근데 그게 지옥으로 묘사가 되기 시작한 거죠. 헤븐 앤 헬, 지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리스마님, 눈이 많이 와서 세상이 하야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누베스타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끝으로 생각해 볼 점들은 여러분이 많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인들아 다만 여러분한테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혹시 여러분들의 영감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도움이 될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집단 예, 지성 예,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더 나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당부드릴 것은 긴 호흡으로 세상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네. 인간의 본성은 보통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른 말로 보면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는 겁니다.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가 이기고 싶어 합니다. 경쟁은 잘못된 거야 라고 잘못된 개념이다 이거죠. 인간은 모든 생물은 하다못해 고양이도 그렇고 우리 집 고양이도 그래요. 두 마리가 맨날 싸워 이기려고 매일같이 이기는 존재예요. 모든 생물은 이기는 존재입니다. 이기려고 살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거다는 거죠. 무조건 강하기만 한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 네안데르탈한테 이 네안데르탈의 호모사피엔스가 승리한 배경은 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저글링을 했기 때문이죠. 때로 모여서. 개별적으로는 약한데 때로 뭉치니까 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호모사피엔스의 승리 요인이에요. 이기는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강한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다. 거기에서 오늘날 인류가 발전해 왔다.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다. 오늘날 경제 우파, 이념 우파의 분열, 감정적인 소모, 계엄령 특보와 특박,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난한 문제들,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이기려고 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기는, 말이 되냐 이게. 그게 신이에요. 모두가 이기자. 황당했겠지. 처음에 호모사피엔스에서 누군가가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호모사피엔스 애들이 말이 되냐 그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뭉쳐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을 이겼잖아요.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인드라가 한국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하자. 그리고 모두가 이기는 게임은 한국 최초 파쇼 정권인 반쪽노면 문자지 파쇼 정권을 극복하는 길이다. 아울러 계엄령 특파도 극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죠. 고맙습니다.